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Azure Emotion API를 이용해서 UWP 프로그래밍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관계로 이번 세션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도균이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이자 MCT고 독립에서 트레이너로 있습니다. 여기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 주시면 되십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이번 이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 세션에서 우리 전미정 MVP님이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개요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줄여서 MCS라고도 합니다. 자, 이 MCS는 과거에 프로젝트 옥스포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MCS, 즉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시각, 음성, 언어, 그 다음에 지식,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AI 알고리즘 액세스를 제공하는 API 집합입니다. REST API 집합입니다. 이 MCS API 집합은 이제 포괄적인 이미지 처리를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비전 API는 이미지 콘텐츠를 설명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모더레이트 API는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뭐 이런 등등 OCR 이런 거에 이제 적절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AP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인데 사람 얼굴 인식 및 이제 검증, 이제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또 그 API입니다. 얼굴 특징인 그 랜드마크라든지 자동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유사 얼굴 식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할 Azure Cognitive Service는 Azure에서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방식은 올인원 방식의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올인원 방식의 배포를 할 때 이제 배포 과정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Microsoft Cognitive Service All-i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서비스 방식으로 배포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마켓플레이스에서 AI 플러스 머신러닝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모듈들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왼편에 있는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두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브레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이때가 바로 올인원 배포 방식으로 전체 API를 다 쓸 수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올인원 방식의 배포와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방식의 배포를 비교를 해보면 배포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키와 엔드포인트인데요. 이제 올인원 방식의 엔드포인트 키는 이제 뭐 키는 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엔드포인트를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올인원 방식은 여러분이 배포한 위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api.cognitive.microsoft.com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배포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 API를 만든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 Emotion Detect JV2020 이게 제가 지정한 이름인데 이런 식의 엔드포인트 URI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인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코리아로 만들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키로 식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개별 서비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앞서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애저 포털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글로벌 애저 버추얼 2020이라는 리소스 그룹을 코리아 리전에다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이제 리소스를 만들 텐데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올인원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서 코그니티브 서비스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몇 가지 정보가 이제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빨갛게 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들이 유효성을 통과해야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은 이름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 Detect CS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부독은 스폰서십을 쓸 거고요. 위치는 한국 중부로 해보겠습니다. 한국 중부. 그리고 이제 이걸 쓸 때 가격 모델은 이제 S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외에도 가격 모델이 궁금하시면 옆에 있는 전체 가격 측정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제 다큐멘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격 모델들은 이제 왜 안 보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교육용 구독의 제한상 이렇게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리소스 그룹은 글로벌라이즈 버추얼 2020이라는 리소스 그룹을 쓰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공지가 있어요. 이제 약관, 이걸 체크하시고, 자, 읽었다 치고요.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하면 제일 처음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던 정보들이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올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배포했던 게 올인원 방식입니다. 금방 배포가 끝났네요. 여기 리소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리소스로 가보니까 여기 빠른 시작 부분에 관련된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다큐먼트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링크를 안내하고 있고요. 이 밑에 코그니티브 서비스 시작에 보면 이제 코그니티브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AI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키와 엔더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이제 키가 여기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 세컨더리 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엔더 포인트입니다. 이 엔더 포인트와 이 키를 가져다 쓸 거예요.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데모 1을 통해서 MCS를 준비를 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UWP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여러 디바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범용 기술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UI도 깔끔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컨트롤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잘 만들어야 아름답겠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UWP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UWP 프로그래밍 만들 때 이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AI를 다루는 UWP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Face API 이제 키, 그다음에 Face API 엔드포인트 확인을 했죠. 자, 그걸 쓸 거예요. 그걸 잘 기록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자, UWP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UWP 프로젝트는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UWP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UWP 프로젝트에서 이 페이스 API를 다루기 위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게 패키지를 설치할 거고요. 그 누게 패키지의 이름은 이제 microsoft.azure.cognitive-service.vision.pace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UWP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제 UI 작업을 할 겁니다. UWP에서 UI 작업은 제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UI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XML과 비슷한 코드 구조로 가진 이제 UI 작업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UI를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지, 예를 들면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이미지를 올리면 그 얼굴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어떤 감정인지를 표현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GitHub에 관련된 건 다 올릴 건데요. 이제 스타트 솔루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WP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무게 패키지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XML 구도를 만들어서 UI도 약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로 핵심은 이제 로직을 구현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직들도 코드들을 이제 조각조각 나눠 놨기 때문에 잘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UWP 프로젝트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UWP 프로젝트를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한글 버전 기준 비어 있는 앱 유니버셜 윈도우즈 C샵이라는 랭귀지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 구성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솔루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누게 패키지를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누게 패키지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제 누게 패키지 관리자를 열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누게 패키지 관리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찾아보기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누게 패키지 이름을 넣으시고요. 시험판 포함을 꼭 체크해 주세요. 이게 프리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게 패키지가 첫 번째 나타나요. 얘를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이 누게 패키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아까 UI를 만든다고 했죠. UI는 대빵 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버튼 두 개,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 영역, 결과 영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과 감정 인식 수행 버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 각각의 버튼은, 자, 이미지 업로드 버튼은 버튼 프리뷰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할 거고요. 감정 인식 수행이라는 버튼은 버튼 디텍트 모션 이제 클릭이라는 이벤트 처리기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샘플 이미지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표시된 샘플 이미지를 이제 감정인식 수행 버튼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결과 영역에 표시를 하고 얼굴 모양의 사각형을 표시한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게 표시를 하고 어떤 감정인지를 텍스트를 표시를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UI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UI가 디자인된 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만든 UI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잠깐 보면 자, 여기가 제물 코드입니다. 그렇죠? 이 제물 코드 이제 이게 지금 스타트 솔루션으로 GitHub을 통해서 배포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미리 보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감정 표시 영역이 있어요. 이미지 미리 보기 영역은 스택 패널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컨트롤과 버튼 컨트롤 두 개. 그래서 여기는 포토 프리뷰라는 이름을 줬고요. 여기에는 이제 캔버스와 그 다음에 이미지 컨트롤, 여기서 페이스 비트맵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여기 이 이름에 이제 우리가 분석된 이미지를 바인딩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토 프리뷰라는 이제 이름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바인딩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누게 패키지 매니저는 여기서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누게 패키지 관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되면서 확인을 해보면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관련된 웹 패키지가 잘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를 간단하게 구성해서 이런 UI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로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아까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았던 키와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페이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클라이언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요.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할 detect with stream async를 호출해서 이미지를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처리하고 나면 반환되는 거는 detected face라는 객체의 컬렉션이 반환될 거예요. 여기서 사진에 있는 얼굴 이미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컬렉션으로 반환이 될 거고요. 이때 반환된 detected face 객체, 만약에 이거를 이제 각각 컬렉션으로 다룰 때는 이제 iList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다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환된 detected face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face attribute고요. 하나는 face rectangle이에요. face attribute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emotion에 대한 값들이 이제 신뢰도 값의 컬렉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ace rectangle은 이제 인식한 얼굴 사각형에 대한 좌표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얼굴을 인식한 부분은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도 값 중에서 이모션에 대한 값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을 때 대표 감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표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페이스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얼굴을 디텍트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 페이스 API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냐 하면 이런 식의 JSON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페이스 렉탱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모션에 대한 값들 이런 샘플을 이제 응답으로 제공할 거고요. 여기 보면 분노라든지 놀람까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이 높은 게 대표되는 감정일 거고요. 사람의 얼굴에 하나의 감정만 100% 나타난다기보다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대표 감정만 뽑아가지고 대표 감정을 추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모션 디텍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 속에 얼굴을 인식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감정을 평가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기 솔루션 탐색기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모션 디텍트 for photos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이모션 디텍트 솔루션 안에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헬퍼라고 하는 이제 폴더 안에 별도로 이제 헬퍼 모듈을 만들고 이모션 헬퍼 모듈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핵심 이제 로직들은 이제 mainpage.xml.cs 파일 안에 작성을 할 겁니다. 우선 이모션 헬퍼부터 잠깐 살펴보면 이모션 헬퍼는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 핵심적인 메소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표 감정을 가져오는 getUp emotion name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할 거고요. 이 메소드는 이제 detected face 이제 데이터 형식의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과 색을 연결해서 이제 값을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각형을 그릴 때 이제 감정에 따라서 사각형 테두리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Prepare Emotion Text 블럭은 사각형 위에다가 실제 대표 감정의 텍스트를 표시하는 거죠. 분노인지 놀람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퍼 클래스 네 번째는 이제 그
감성에 대한 아까 여기 색을 이제 연결하는 메소드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얼굴 사각형을 준비하는 이제 그 색을 반영한 얼굴 사각형을 준비하는 이제 그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코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메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로 내용이 이렇게 전체 이제 이모션, 페이스 어트리뷰트의 이모션의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대표 감정의 값을 max로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같은 값이 뭔지를 찾아서 해당되는 이제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이모션 컬러에 대한 부분은 색과 연결하는 부분은 스위치문으로 간단하게 감정에 따라서 이모션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 컬러 값을 반환하도록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소드인 Prepare Emotion Text Block은 이제 우리가 얼굴 사각형 위에다가 텍스트를 표시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텍스트 블록을 반환을 할 거고요. 이제 텍스트 블록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과 옵셋 계산하는 부분 사각형에 그다음에 뭐 텍스트 블록을 이제 얼굴 상자 중심에 오도록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텍스트 블록을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각형을 이제 준비하는 메소드는 아까 이제 색상을 연결한 부분을 다시 호출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각형을 그려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페이스 박스를 반환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 그 스트로크에 시크니스를 주고 너비와 높이를 결정한 다음에 스케일링 팩터를 적용해서 적절한 얼굴 위에 페이스 박스를 그릴 수 있도록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페이스 박스는 이제 페이스 렉탱글이라고 하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비전.페이스 페이스 모델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인수로 받아서 사용할 거고요. 앞에서 이제 이모션 컬러, 그 다음에 스케일링 팩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모션 헬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까지 작성을 했고, 이제 특별히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페이지 이제 CS 파일의 내용 부분을 작성할 건데, 앞서 제가 소개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핵심 이제 이벤트 처리기가 있어요. 버튼 프리뷰 클릭과 버튼 이모션 클릭이 있어요. 우선 버튼 프리뷰 클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UWP에 표시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건데 UWP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거는 파일 오픈 피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수행해야 될 부분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WP와 관련된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페이스 API와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들을 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네임스페이스들이 이제 비동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관련된 네임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를 저장하고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작업들을 처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몇 가지 스토리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모션 디텍터 헬퍼 클래스 있죠. 그걸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 메시지 팝업 창 이런 것 좀 쓸 거라서 UI 팝업 이런 것들을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페이스 API를 호출해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구독키랑 엔드포인트를 환경 변수로 추가를 해야 페이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공하는 세 가지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키에 실제 이제 우리가 키를 넣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넣으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바꾸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서브스크립션 키와 엔드포인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 처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얼굴 사각형에 대한 스케일링 처리를 하기 위한 필드들을 몇 가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 데이터 형식을 다루는 필드와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파일을 다루는 필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다루는 팩터, 더블 형식의 두 가지 이제 필드를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버튼 프리뷰 클릭 이벤트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이제 파일 오픈 피커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피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서 올리면 그 이미지를 조금 전에 UWP 프리뷰 영역에 바인딩해서 보여지도록 코드를 작성을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 오픈 피크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타입 필터로는 네 가지를 추가해 봤습니다. JPG, PNG부터 GIF까지.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UWP 화면에 이미 그 전에 얼굴 사각형을 올려놓은 게 있으면 일단 한번 지울 수 있도록 하는 클리어를 한번 먼저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오픈 어싱크 통해서 이제 스트림으로 받은 다음에 얘를 이제 이미지 소스에 셋 소스로 스트림을 넣어서 이제 아까 포토 프리뷰라고 하는 UWP의 영역에 소스를 바인딩하는 그런 구조고요. 만약 이제 사진이 없으면 이렇게 에러 처리해 주는 부분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잘 동작한다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요거까지의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빌드에 성공있고 특별히 이제 오류 목록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로드하는 UWP UI 로드하는 것까지는 잘 완성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감지된 얼굴 목록, 이제 사진에서 얼굴 목록을 감지한 다음에 반환해주는 getEmotion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Emotion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얼굴이 이제 하나인 사진도 있고요. 그 안에 얼굴이 여러 개인 사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 태스크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컬렉션으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getEmotion은 이제 iRandom Access 스트림을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받도록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스트림으로 받은 걸 이제 스트림으로 스트림 형식으로 다시 변환한 다음에 Emotion 서비스 클라이언트 앞에서 만들었던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의 detect with stream async를 호출해주면 인식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식된 결과를 얘가 반환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얼굴 위에 사각형을 표시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적절한 크기로 좀 표시 조정을 하는 스케일링 개수를 계산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조금 이제 얼굴의 그 크기 면적에 맞게끔 사각형이 그려지도록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X와 Y 스케일링 팩터를 이제 다시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게스케일링 팩터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헬퍼에 있는 아까 페이스박스 있죠? 그 페이스박스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 위에 얼굴 상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텍스트 블록을 붙이는 이제 메소드 드로우 페이스박스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페이스박스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팩터, 조금 전에 만든 게스케일링 팩트고요. 이제 아까 우리 get emotion color에서 색 가져오는 거고요. 페이스박스는 prepare 페이스박스에서 이제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는 prepare emotion 텍스트 블럭 가지고 감정에 대한 텍스트 블럭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 값들을 이제 여러분의 UWP에 있는 캔버스 스페이스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대표 감정을 얻어서 이제 얼굴 사각형을 표시하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드로우 페이스 박스 요거와 get emotion을 같이 사용해주는 디스플레이 이모션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모션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etUp emotion name 가지고 대표 이모션 감정에 대한 걸 가져오고요. 그걸 이용해서 드로우 페이스 박스를 조금 전에 여기 만드는 걸 호출하면 이제 대표 얼굴 감정의 텍스트와 함께 메소드를 얼굴 사각형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이까지 이제 우리가 디텍트 이모션을 처리하기 위한 모듈들을 이제 별도의 메소드로 다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감정인식 수행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정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버튼 이모션 클릭에서 들어갈 핵심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미지 파일 스트림에서 감지된 얼굴 목록을 이제 앞에서 이제 갖고 온 거 스트림,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림을 이용해서 get emotion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소스를 아까 페이스 배트맵 이게 결과창이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각 얼굴마다 이모션을 이제 체크하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포문을 통해서 얼굴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돌린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 작성을 했네요. 순식간에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는지 없어야 될 텐데요. 자, 이 방송은 녹화 방송 아닙니다. 오류가 있으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네, 이제 빌드 다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MVP 분들 중에 오피스 365의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 놨었거든요. 이분들의 사진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세 분이 이렇게 아리따운 세 분 있죠. 그래서 감정인식, 이분들의 감정이 현재 어떻는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 실수를 했네요. 자, 어떤 실수를 했느냐. 자, 그리고 여기에 your key와 your endpoint, 그죠? 계획된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키를 카피하고요. 여기에 키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자, 엔드포인트를 카피하고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미지 업로드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고,
이제 이렇게 업로드 했고요. 네, 이분들의 감정을 한번 페이스 API를 통해서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됐네요. 모두 다 해피합니다. 그죠? 예. 우리 이 세션 아주 해피한 세션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IU도 할 수 있는 페이스 API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원모 띵이 있어요. 이제 시간상 제가 같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러한 코드 구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웹캠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인터페이스 UI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웹캠에서 얼굴을 찍어서 그 얼굴의 감정 인식을 수행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작성해 놓은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거에서 좀 더 확장을 했던 거고요. 예. 자, 여기에는 헬퍼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작성한 버전이고요. 자, 웹캠 버전입니다. 이제 웹캠을 써야 되니까 제가 여기 팀즈에 화면 녹화 제 얼굴 보이는 거 잠깐 껐어요. 요거는 이모션 디텍트 포 웹캠이고요. 웹캠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겠죠? 그게 안 꺼졌네요.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켜져 있었어요. 팀즈의 웹캠이. 네, 제 얼굴 잘 나타나네요. 그죠? 자, 보이시죠? 자, 스프라이즈 했습니다. 네, 스프라이즈죠. 예, 이렇게 스프라이즈와 함께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는 조금 전에 웹캠을 쓰시려면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서 패키지.app 매니페스트에 웹캠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액세스 디나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이 세션에 대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sv.kreder.com/session-c2 가시면 이제 설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다 설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링크는 다시 채팅창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아까 질문이 몇 개 올라왔었는데 종우님이 아까 API 키 입력할 때 꼭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하드 코딩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화창을 통해서 값을 받아서 넣으셔도 돼요.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이 인퍼런스 할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나 아니면 리소스 위치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통 몇 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처음 할 때 약간 걸리긴 하는데요. 그게 보통 길어봤자 한 10초 정도 안 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진을 만약에 이제 여러 번 하면 좀 더 빨라지고요. 네, 좀 더 빨라지고 또 이제 다른 사진도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점점 응답이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또
5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세 번째 세션, 오토 ML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